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작가입니다. 그동안 제가 좀 윤석열 정부를 좀 많이 못 믿겠다, 불신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제가 윤석열 정부를 정말 친한 친구처럼 제 벗처럼 믿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앞으로 제 친구 법붕 믿을 신 붕신 정부다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붕신 정부를 이 반응이 이렇게 없습니까? 근데 이렇게 없어요. 붕신 같아. 그걸 준비한다고 이게 하신 거예요? 반응이 지금? 얼음빙 믿을 신 빙신 같네요. 얼음빙 차갑네요. 이거를 준비해가지고 이거 하겠다고 형 이거 준비하려고 붕신 좀 이거 어디서 썼습니까? 법붕자. 아이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하지만 이 두 분은 붕신이 아닙니다. 예, 제가 정말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는구 TV 아는구 청장님 그리고 문화평론가이자 우리 시사 평론가이신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수입니다. 네. 나는 신이다 그 얘기하려고 그랬지? 야, 그렇죠. 그 나는 얘기하려고. 붕신이다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려고 이거 만든 세상에. 형님 나이 50이 내가 그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법뻥 믿을 신 이런 거 쓰고 있으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예. 집에서 쏜 거예요, 내가 그것도? 써온 거예요 집에서. 여기서 안 써주니까 내가 썼어 또. 그것도 이면제다. 이면제다. 아, 참나 진짜. 예. 아니, 나는 신이다 두 분 다 보셨나요? 아, 그렇죠. 예. 지금 그 여파가 아주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좀 웃자는 의미로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오늘 조금 바로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휘트니스가 흔히 말하는 우리 체육관 이런 데서 하는 그 단체 문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 하필이면 JMS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하고 연관이 없다. 하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니까 정명석하고 무관한 단체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다니시라고 이런 단체 문자까지 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회적인 좀 뭔가 문제가 많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걸 보면서 저 느낀 게 어떻게 사이비 교주들은 다 학력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했거나 그러게요. 초등학교만 졸업했거나 네. 초등학교 중퇴를 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로 보여요. 그런 거 보면 뭔가 그 사람들 정규 교육을 받아버리면 저런 데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당연하죠.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의 언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이니까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따위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거를 옆에서 그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엘리트들이 포장을 해줍니다. 옆에서 그거를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건 똥이야. 너무 단순하잖아. 네네. 누구나 똥을 보면 똥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포장해 주는 거야. 야 여기서 이 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면서 뭐 막 써줘. 과학적인 예,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저 멀리서부터 무슨 그 작용에 의해서 뭐 입자가 올라와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코로 들어와서 뭐 어쩌고 이런 걸 막 써주는 거야 엘리트들이. 그렇지. 그렇게 써줘서 결과적으로 돈을 갖다가 뜯어먹는데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일을 하는 엘리트들이 붙어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옆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JMS가 뜰 수 있었던 것도요. 제일 먼저 딱 가자마자 어디를 가냐 신촌 가잖아. 신촌 가서 그냥 최고의 엘리트 학생들을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대 애들 많이 꼬시고. 걔네들의 약점이 뭔지 알아?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배운 지식을 다 동원해도 신을 알 수가 없어. 모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왔어. 야 인마 신은 똥이야. 이렇게 얘기하다니 신이 똥이래? 뭐지 이거? 그러면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이에요. 아니 이 형 눈이 갑자기 동그라져가지고 신은 똥이야. 깜짝 놀랐네. 거기에 처음부터 참석했던 지금 현재 목사가 합을 하고 있는 사람, 그 JMS에서 탈퇴해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도 상당히 엘리트들이더라고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사람들이 도저히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그 아담과 그 하와의 그 선악과 이야기를 이 성관계다 딱 금방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 근데 뭔가 이상하긴 한데 너무 단순 명쾌하니까 이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거기에 빠져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거를 갖다가 제 교회에 제가 속아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모든 걸 많이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맞아요. 특히 공부 좀 했다는 인간들 중에서 그런 인간들이 허점들이 항상 있거든. 네. 배우는 거에는 끝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치고 누가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뭐 그 사람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막 내가 급수를 찔렸다는 것 때문에 좀 힘들기도 하지만
그때 막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난 모든 걸 알고 있다 이렇게 뻥을 치면서 아주 단순하게 딱 명쾌하게 모든 걸 탁탁탁 정리하는 것처럼 해주면 그렇죠. 천공이 그렇잖아. 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다 초딩들이야. 아주 단순한 명제를 딱 던져 놓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아는 제법 공부를 한 사람들이 네네. 그걸 가지고 자기 지식으로 그걸 포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스스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그 확증 편향으로 그들의 논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정명석도 처음에는 그런 주장밖에 안 했을 거예요. 나 성경 2000번 읽었어. 맞아요. 야 내가 어디서 태어난 줄 알아? 내가 월명동에서 태어났어. 어. 근데 월명동이 뭐야? 거기가 바로 메시아가 나오는 동네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죠. 근데 뭔가 굉장히 깊은 상처가 있고 또 자기가 지식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좌절에 빠져 있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갑자기 구원의 어떤 메시지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자기가 부족하고 뭔가 괄구하는 게 있는데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뭐 이렇게 그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그 똑같은 패턴이 그 똑같은 패턴이 누구한테 나타나냐? 윤석열한테 나타나. 아 그러니까요. 윤석열 가가지고 딱 그런 거예요. 뭐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는데 참 어떻게 하지? 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족박아! 그러면 갑자기 말씀 듣다가 어이구 족박아 가만히 야 그렇게 돼. 이러면서 일단 사진 2번 주시죠. 우리 저기 나가요 톱10 5 왜냐면 그 주제하고 맞기 때문에 일단 5위로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나가요 5입니다. 4.2비 파티 빠빠빠빠 요겁니다. 아모르 파티를 몰라? 노래를? 나 안 받아줘. 아무도 안 받아줘. 노래가 아모르 파티가 느껴져야 되는데. 4.2비 파티 그렇지 이렇게 불러야지. 이거 아닙니까? 좀 약간 별로였나? 하여튼 일단은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주제로 정한 이유가 지금 일단 최강욱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제가 좀 캡처한 걸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들 이거 좀 잊고 있으셨죠? 윤석열 제 아내는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 김건희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이런 말씀 본인들이 하신 겁니다. 맞아요. 누가 한 것도 아니고 정명석도 그랬어. 네, 본인도 아까 말씀하셨죠. 성경 2,000번 읽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요즘 이 정부의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00번을 읽으면 셀 수 있나요? 한 번씩 세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은 내가 기억할 것 같은데. 2,000번을 읽으면 저 따위 수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읽을수록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많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2,000번을 결코 읽은 사람이 아니죠. 이럴 수는 있겠지.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한 2,000번은 봤을 수는 있겠죠. 딴 거 다 떠나서요. 다 어떻게 읽어? 딴 거 다 떠나서 아담과 하와가 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장면만도 정확하게 읽어보면요. 서로 다른 버전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런 설화처럼 그린 것도 있지만 그 앞부분을 딱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사람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고 그리고 어디 선악 동산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와 그 뒤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놀다가 서로가 선악과 따먹을 때까지 얘기가 전혀 다른 필체야.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이 5개의 문서가 조합이 된 거예요. 합쳐진 거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발견하게 되면 발견하게 될수록 저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성경을 더럽게 안 읽어본 거야. 안 읽어봤네. 그냥 대충 그냥 다이제스트를 읽어봤거나 2,000번 이렇게 후루룩 그렇지. 바로 그런 식으로 읽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읽으면 저 따위로 생각하는데 그걸 보고 성경을 안 읽고 공부를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저게 빠지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분도 그러면 성경을 몇 번을 읽어봤을까요? 사진 4번 주시겠습니까? 여기도 안 읽었지. 혹시나 해서 이제 참 예쁘게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 이분은 몇 번을 읽었을까요? 그분도 정규적으로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고등학교도 안 나왔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국힘당에서 상당히 힘을 좀 쓰는 것 같던데요. 힘을 쓰는 정도가 200석이나 만들어준대요. 국힘당에 그냥 거의 메시아죠. 지금. 내가 200석 만들어주면 뭐 할 거야? 근데 저는 웃긴 게 받는 사람도 웃겨요. 원하시는 걸 관철시켜드리지요. 이게 뭡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의견이 나오면은 이보시오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또 망발을 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5.18 헌법정신 나는 올리는 거 반대한다 이야기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조상묘까지 또 판다는 그런 왕발을 해가지고 표가 필요하면 조상묘까지 파지 않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한 게 결국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생긴 거대로 논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이렇게 귀엽게 했습니다. 네. 예, 혹시나 해서 귀엽게 놓치네요. 이렇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이비 정부가 이게 지금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진 또 주시겠습니다. 다음이요. 건진법사 가족이 이권 개입 의혹에 대통령실이 직접 경고를 줬다고 합니다. 즉 건진법사 이야기는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나왔던 이야기인데 재벌 기업에다가 메모를 전달했다면서요 그때는. 예, 그래가지고 청와대 그 당시 대통령 그 부부하고 그 관계를 가시하면서 해가지고 그때 뭐 경고를 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경고가 아니라 그때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정확한 그때 당시에 기사의 워딩이 조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메시지 전했다. 대통령실이 경고도 아니고. 네. 그것도 기업한테. 그래갖고 우리가 맞다. 너무 어이가 없어. 맞아. 야 기업한테 그거를 왜 전해? 잡아넣어야지. 그쵸. 압수수색하고. 내가 이제 저 건진이라는 사람을 여의도 무슨 그 커피숍에서 잠깐 본 적이 보셨다면서요?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이 건진이하고 이 내용을 좀 이거보다도 심각한 게 왜 기업들을 자꾸 저렇게 접근하느냐. 이 건진과 지난번 국세청장을 했던 이현동이라고 있어요. 이현동이라고 있는데 그 이현동이하고 오래된 관계야. 그 뭐 이현동의 자식이 무슨 군 내림굿인가 뭐 그걸 막아주는 그 일을 받아야 돼 가지고 눌림굿 아닙니까 그러면? 눌림굿. 네, 눌림굿.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그 오래된 그런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은 이현동이가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그 부동산이 미국에 있다. 그래 그걸 조사를 해달라. 국정원 그 당시 국정원의 그 원세훈 씨잖아요. 그 국정원장 시절에 거기에 3차장하고 대북 담당하는 그 담당 국장하고를 합해가지고 걔들이 국세청에 돈을 줬어. 그래서 그게 특수활동비 사건이에요. 그게. 그 돈을 가지고 미국을 가가지고 그 찾는데 찾아보니까 없었어. 없었죠. 그래서 그 없었는 걸로 끝났지만은 그 자체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현동이가 원세훈하고 다 문제가 됐다고. 문제된 정도가 아니라 입건이 됐죠. 입건이 돼가지고 구속까지 됐어요. 구속까지 됐는데 왜 내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현동이하고 건진이하고 원래 관계는 가까웠지만 2017년도에 그때가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그 확인해 보니까 연민복지재단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게 왜 수륙대제라고 해가지고 일광조개사라고 하는 충주에 있는 거기서 소 껍질을 벗겨가지고 살아있는 소를 껍질을 해가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일광조개사가 원래 연민복지재단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조개사가 아니고 그 다른 일광조개종이라고 자기들이 만든 그냥 만든 그 사이비 종교지 사실은. 그렇죠. 사이비 종교. 그 종교의 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현동이가 17억 원에 해당되는 그 재단법인 재원을 거기다 였는데 그 이현동이의 꼬봉으로 있던 세무사가 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돈을 대부분 대고 그다음에 대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하고 그 건설업체 하나가 돈을 또 1억씩 대 가지고 그 돈으로 한 17억을 만들었더라고. 기업이 돈을 대준 거네요. 그렇지. 그 재단에. 근데 그게 그 만들어진 시점이 이현동이가 수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에요. 절묘하네.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돈이 들어갔다 그러면 뭐가 움직였다? 검찰이 움직였다. 그 그렇죠. 검찰이 누구겠느냐? 그 당시에 검찰이 그 서울지검장이 윤석열, 3차장이 한동훈. 복채도 안 드렸는데 바로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봉투 열렸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근데 이게 구속까지 됐다가 원세훈하고 이걸 사건이 분리가 돼요. 네, 맞아요. 이게 기소를 원래 같은 공범이면은 같이 하나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감옥까지 살았는데 그런데 이게 이현동 앞에 가면 복제가 들어왔구나 이러면서 갑자기 쌀을 뿌려. 갑자기 해군이 물러갔어. 부적 써주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현동이만 멀쩡하게 나중에 나옵니다 무혐의로.
근데 이 얘기는 일타 강사 때 또 나중에 한번 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상당히 좀 예. 그 문제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 데이비슨 사건이라는 게 이게 데이비슨. 그 아. 국정원에서 프로젝트로 했던 거고 네. 그때 그게 특수활동비가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거고 예. 원세훈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감옥을 살았어요. 그럼요. 그런데 이현동만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정말. 했는데 그 시점에 연민복지재단이 만들어졌다는 그렇죠. 거고 대선 때도 이 건진하고 이 팀들이 예. 그 즉 양재동에 건물에서 별도의 네트워크 팀이라는 걸 운영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 네트워크 본부장이 그 건진이에요. 야, 아니 사실 그동안 그 건진 이분이 좀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천공한테 밀려 있어가지고 왜냐면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천공한테 밀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앵벌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앵벌이를 갖다 하면은 잡아 넣으면 되는데 그걸 잡아 넣을 수가 없는 사연이 있나 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고합니다. 경고가 몇 번 나와야지 빨간 딱지가 붙을까? 예, 참. 이게 다른 것 같았으면 난리 났겠죠. 그러면 과연 이런 사건은 경고를 주는지 그 사람을 잡으면 어떻게 한번 좀 지켜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주말 내내 떠들썩했던 사건이죠. 예.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양침 묘소에 누군가가 훼손을 했잖아요. 예. 이게 야. 그 한자가 드디어 밝혀졌어요. 딴 거예요? 뭔가요? 한자가 밝혀졌는데 네. 그 생명 그다음에 이게 기자냐 살자냐 했잖아요. 그게 개자냐 뭐 이렇게 쇠자로도 쇠자. 읽히면서 살로도 읽히는 상세할 때 예, 그런 살자예요. 그거는. 조금 어려운 그 살자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보통 얘네들이 그 저 부적 쓸 때 네, 그런 식으로 바꿔서 쓰는 그런 살자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왼쪽에서 거꾸로 오른쪽. 읽어봐. 그러면 식으로 살명생인데 명자가 이재명의 이재명 명자야. 명자잖아. 예. 그러면 살 죽여라. 명을. 이재명의 생명을. 아이쿠 딱 떨어지네. 이거 진짜네. 그러네.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한 거예요. 이렇게 살명생 오른쪽서부터 읽으면. 그러네.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부터 읽는 게 어디야? 일본이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일본식이죠. 일본식이잖아. 예. 그러니까 또 제가 또 예전에 그 무속을 연구를 했었어요. 제가 그 한 재단에 있었는데 그 재단의 이사장님이 무속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제가 저 주도했던 프로젝트가 그 단군 신화 프로젝트, 그 다음에 바리더기 프로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잘렸는데 이 바리더기 프로젝트가 뭐냐 한국의 무신앙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무속에 대해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을 전부 초대해서 강의도 하고 함께 세미나도 하고. 서정범 교수님 예를 들면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래서 그 동숭동 그 앞에 동숭동이 나와버렸네. 네, 동숭동 그 앞에 마당에서 큰 구슬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온갖 그 전국의 무당들이 다 와가지고 또 그런 거를 갖다가 퍼포먼스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어떤 걸 갖다가 공부했냐면 이제 이 비방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근데 비방들을 보니까 지금 이 비방은 없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자료들 찾아보기도 하고 다른 무당들한테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무덤의 4군데를 파가지고 거기에 돌을 묻는 식의 비방은 한국에는 없더라고요. 일본식인 것 같아요. 그 일본이 그 우리 정기 민족 정기를 긁는다고 해가지고 전국의 혈자리를 전부 쇠말뚝을 다 박아가지고 그거 뽑아내는 돌 그 명산에는 다 그 돌 박아놨다는 거죠. 우리 길을 전부 다. 그걸 또 뉴라이트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측량을 위해서 표시해 놓은 걸 갖고 그걸 박아놨다고 한다. 근데 그걸 왜 산꼭대기에다가 미쳤냐? 산꼭대기에 그 주변에다가 측량을 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아놓게? 그리고 혈자리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이 선수들이 보면 있어요. 이번도 무덤에 보면은 무덤의 머리 정가운데 십자로 딱 동서남북을 하면은 그 중앙부가 있대요. 중앙부에서 십자를 딱 그리면 남쪽. 그러니까 봉부는 항상 남쪽을 가리킨다네요. 그렇죠.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
거기에다가 구멍을 팠고 동서남북의 한 자리마다 그 팠기 때문에 혀를 잘라놓은 것 같다. 그런 길을 차단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봉분을 보면 앞이 조금 둥글고 크잖아요. 네. 뒤쪽이 그 약간 길죠. 길면서 짧잖아요. 네. 짧게 낮고. 좁게 하는데 네. 거기가 사실은 그 머리가 그쪽으로 묻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발이 이제 넓은 데로 네. 가기 때문에 그래서 발 밑에서 우리가 제사를 머리 껍데기에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죠. 그렇죠. 제를 지낼 수 없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잡히는데 그 네 군데의 그 혀를 다 차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네네. 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물어보면은 지기를 잡는 네. 그런 방식으로 아마 이 행해진 것 같아요. 땅의 기운을 이제 막은 거예요. 막은 거죠. 그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무당들이나 하는 방식이 아닌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저게 일본에서 오는 뭔가 일본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무당들은 보통 그런 비방을 쓸 때 이제 그 사람의 머리카락, 그 관련된 저주하는 사람의 머리카락이라든가 옷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비방을 해요. 네네. 근데 지금 여기는 보면은 돌에다가 이 돌이 아마 그 묘나 혹은 그 주변에서 나온 돌이래. 근데 돌은 항상 뼈를 상징하거든. 그러니까 그 땅 주변에 있는 어떤 뼈를 거기다가 박아놓은 거야. 박아넣어서 거기다가 저주의 비문을 써놓고 박아놓은 거야. 그런 식으로 눌러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사이비들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사이비를 믿는 사이비가 그냥 워낙 뭐 진짜 횡행한 정부라 그런지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를 음해하는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무서우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거는 사실 묘를 훼손하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 신체를 훼손하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인 거거든요. 그렇죠. 저거는 완전히 그 자식들한테까지 다 그 영향을 막기 위한 그런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도 이제 고의성이 있냐 없냐, 의도가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건 정말 나쁜 행위에 그냥 그러면 근데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데. 그러니까 형이 너무 그 적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면 잡았을 때 이 범인이 잡히면 구약을 외우면은 봐주고 못 외우면 그냥 사형시키는 2,000번을 읽고 2,000번을 필사하라는 거 같아. 뭐 어쨌든 2,000번을 써라. 할 수 있으면 해보고 그러다 안 되면, 갑자기 그자가 2,000번을 쓰고 나서 자기 득도했다고 나가가지고 내가 제2의 정명석이다 이러면서 혹시 나는 한글을 몰라 그러면서 무슨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인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까 저주 방법이 하여튼 범인이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스 언니가 좋아하는 코너 나카요 톱5 4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빠밤. 자, 윤핵관도 부족해서 진짜 핵을 강추한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계십니다.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핵무기를 보유할 때가 됐다. 우리도 야, 핵이 얼마나 좋냐? 국제 사회에 우리도 이제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저게 이제 오세훈만 한 게 아니라 윤석열도 했고 홍준표도 했고 했는데 저 사람들 저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정말 이 핵이 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윤핵관이라고 사람들 이름을 붙이던데 너무 무식하지 않아요? 너무 무식하죠. 사실은 핵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은 NPT로부터 탈퇴를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NPT 탈퇴하는 순간에 우리나라는 제재가 들어오죠. 죽어버립니다. 우리나라 경제 제재가 들어와요. 지금도 미국이 만약에 NPT를 그냥 탈퇴하겠다고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미국이. 근데 정말 뭐 어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 근데 유행을 하는 것 같아. 국민의힘당은 자기들끼리 그냥 마치 이 얘기하면 뭔가 셀럽 같고 맞서가는 것 같고 내가 핵무기 가져야 된다. 사실은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만 있으면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뭐 기술이나 이런 게 없는 게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군사 장비를 저렇게 핵을 가지게 된다는 거는 국가 간의 그 관계가 외교 관계가 있는데 미국이 만약에 우리가 해고산에서 우리가 핵을 가지겠다 하면은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계속 그렇게 떠들어 보시라 그래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미국의 경고를 받거나 그러면은 그냥 아주 오줌을 질질 싸면서 그냥 무릎으로 기어 들어갈 텐데 지금 보니까 얘네들 종특인 것 같아.
김지현 있잖아. 네. 사과했어. 매우 죄송하다고. 그래요? 하루도 못 지나서. 야, 하루도 못 지나서 할 거면 뭐를 그렇게 했냐? 그리고 저기 누구야? 김영환 있지? 김영환. 아이고, 당당히 친일파가 되겠습니다. 친일파. 그랬는데 충북 네. 제천에서요. 화형식으로 경고를 하니까 제천 방문하는 걸 취소시켰대요. 그리고 신변을 갖다가 보호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 진짜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가 계속 그 일본 친일 망언을 계속 해대니까 네네. 우리도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질렀다가 그러게요. 지금 단단히 그 결과를 지금 치러야 제값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초래할 것 중간에 64시간을 넘지만 않으면은 휴식 시간도 안 주고 일을 하는 걸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 지금 MZ 세대들이 분노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윤 정부가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거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네요. 꼬랑지를 살짝 내렸죠. 미친 것들 아닙니까? 네. 실제로 지금 49살 먹었던 네네. 빌딩의 보안 팀장이 돌아가셨어요. 62시간 일하고 돌아가셨어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그때 우리 그 표에 보면은 병원에 가야 된다고 했는데 예. 그분은 병원에 가시기 전에 먼저 돌아가셨구나.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내가 지금 소화불량 증서가 있으니 소화제 좀 사다 놔라. 그래놓고 쓰러진 채로 발견된 거예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62시간을 사람이 잠도 안 자고 일을 하게 되면은 언제 죽어도 이상한 상황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의사들이 전부 다 경고하고 나섰어요. 지금 제정신을 차리세요 좀. 이게 무슨 뭐 무당이 굿하고 그러면은 살고 뭐 이런 줄 아십니까? 근데 윤석열은 그렇더라고요. 이걸 검토를 새로 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나무 이야기 하듯이 자기가 해놓고는 검토는 지가 해야지. 아무튼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참 보안 개편안을 보안 검토. 예. 근데 저는 진짜 좀 웃긴 게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으면 본인이 되게 열심히 일을 하든가. 그러면 그래. 대통령도 본인은 69시간 동안 술을 처먹을 수 있을 거야. 분명히. 또 맨날 지각하고 지금 그거. 그러니까 술을 안 마셨으니까. 일을 그래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술은 69시간 동안 마실 수 있는 그런 인간이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은 모범은 안 보이고 국민들한테만 이러다가 국민들 반응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 그래. 뭐 그런 하지 말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책임을 싹 미루면서 슬쩍. 그러니까 지금 막 이런 거? 얘기하다가 이승훈이가 좀 주변에서 농담에 안 받아주는 것 같으면 우리한테 슬쩍 넘기잖아. 왜 안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그거랑 비슷한 작전이죠. 형 저는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고요. 여기 스튜디오에도 어디로 가요? 받아달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도 아마 그럴 거야. 그럼 안 받아주면 갈 데가 없을 거야. 안올 텐데 아니 건진 있지. 아니지 다들 그 진짜 대통령 편이잖아. 그렇죠. 갈 데가 없네. 이상민 정도? 이상민도 지금 탄핵 지금 그래. 돼 있는 상태고. 두 분이 같이 갈 수도 있죠. 같이 가. 너 가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이게 참 하여튼 이런 핵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근데 정작 핵을 보유하면 뭐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본한테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나가요. 톱5 3위를 보여주십시오. 3위 빠밤. 일본에게 셀프 백기투항 경정부입니다. 요즘 아주 그냥 우리 정부가 일본하면 거의 무슨 옛날 코끼리밥통 보듯이 우리 80년대 보면 그 코끼리밥통 가져오면 쓰고 일제예요 막 하면서 좋아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저 어릴 적에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정부가 꼭 그런 짝 아닙니까? 그보다 훨씬 더한 거예요. 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하사하시면은 그 오므라이스도 스고이 데스네. 오므라이스 오이시. 그러면서 120년 된 그런 경양식집에서 대단하네. 120년 된 그런 전통의 집에서 와 엄청나게 대접받는. 얘라이 엑스들아. 성수형 족발 광고하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냐?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거기서 오므라이스를 처먹는다고 했었다고 봐. 그러면 니들이 어떻게 했겠니? 맞아. 아유, 언제 가죠? 네? 지금 내일인가? 그렇죠. 그때쯤 내일이죠. 내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회담을 두고 네티즌들이 이런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일단 사진 한번 주시죠. 첫 번째가 이제 일본이 사죄했으니까 대승적으로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할 것이다.
가자마자 이제 미쳤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상입니다. 예상. 그리고 한미일 주적 북한이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된 군사 협력을 시작할 것이다. 아니 근데 잠깐만 저 위에 위안부 소녀상 철거 협력은 독일에서 지금 철거됐어요 실제로. 아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군요. 예. 독일에 무슨 대학에서 그 뭐지 무슨 대학이었지 그 무슨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 도이치모터스 대학 아니 도이치 켈 무슨 대학인데 그 대학의 학생들 총학생회에서 그 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갑자기 일본의 그 대사들하고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항의하고 네. 그다음에 철거됐어요. 그런데 이루어졌네 어느 정도. 아니 우리나라 정부가 등신같이 구니까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 쪽에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와 그냥 막하네. 카셀대. 우리나라에서 소녀상을 철거하는데 협력하겠다는 뜻인지 저기 외국에서까지도 철거하겠다는 건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세종청사 옆에 무슨 호수공원이 있대요. 거기에 있는 소녀상이 지금 파손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지금. 그런 데는 안중에도 없을걸요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냥 저 중에서 이제 쭉 보면은 어떤 것이 이야기가 될 것인지 이제 한번 맞춰보는 뭐 그런 자료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거는 거의 이루어질 것 같아요. 군사협력 유사시 한반도 내 자유대 상륙 가능. 그리고 지금 호사카 유지 그 교수가 저 독도 일본 저거 있잖아요. 저건 심각하게 갈 거라고 보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독도에 입도 지원을 하는 센터를 23억을 들여서 만들려고 했어요. 돈을 만들어 놨었는데 근데 그거를 불용으로 백지화시켰어요. 안 쓰고 돈을 지금 반납했다는 거 아닙니까? 백지화시켰어. 왜 그렇겠어요? 근데 지금 한미일 동맹이 이제 실제로 해군력을 통일되게 운용을 하면 그 해군들의 특별한 그런 기지로서 독도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군력으로 1등이 일본이에요. 그렇죠. 지금 일본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기지가 되는 거예요, 독도가. 그래서 호사카 유지 교수가 지금 한미일 동맹이 되는 순간 독도는 일본의 해군 기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돌려받아? 과거의 사례가 그 러일 전쟁 시절에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러일 러시아를 친 적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쟤네들은 자랑 사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독도를 지금 계속 눈독 들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야, 큰일 났네.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네. 농담이 아니에요. 독도는 우리 땅 이제 못 부를지도 몰라요. 폴로알이랑 다 우리가 독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실은 목포에 내려갔었잖아요. 이번 저번 주말에 거기서 우리 국악 가수가 홀로아리랑을 부르는데 이 독도 생각이 나면서 너무 짠한 거야. 그래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얼마나 외로울까. 지금 또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짠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아무리 뭐 군사적 그 정부라 해도 독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여야가 따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부 하는 거 보면은 모든 거를 다 깡그리 무시한 역사성을. 아니 기자들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독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왜 안 물어? 도대체 기자냐고. 나라면 제일 먼저 물어보겠어. 내가 기자라면 나한테 기자증을 줘. 내가 가서 물어볼 테니까. 윤 대통령님 독도는 어떻게 협상을 하셨습니까? 넘겨주는 거라는 그런 의혹들이 많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질문을 하라고. 도대체 기자들 뭐 하고 있는가 거기서. 기자들 월급 받아야 되잖아요. 진짜. 혹시 깜짝 놀라서 나가신 분들 계시면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여튼 이 국민의힘은 자민당하고 친하지 않나 저는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민당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일본 정부하고 너무 가까워서 참. 그런데 이 사진을 다음 걸 한번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사진이 뭐냐면 WTO 그러니까 한일 수출 규제 분쟁 일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고 또 우리가 승기도 잡았어요. 사실은 무조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이거는. 그때도 이제 반도체 관련한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그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걸 보면 그때 주로 문제됐던 게 불화수소예요. 그렇죠. 불화수소하고 그다음에 폴리아미드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불화수소는 반도체를 청소하는 가스로 청소하는 거예요. 반도체는 물로 청소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는 가스로 청소하는데 그 불화수소가 순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불화수소 다 극복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그 우리나라 수입 안 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정도의 순도를 높여놨고 그 프라폴리아미드라고 하는 것도 이게 저걸 거예요 아마. 폴리아미드라는 게 왜 그 우리 핸드폰이 접을 때 그 필요한 그 뭐라 하죠 이게 플렉시블하게 접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런 그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 이겼습니다. 포토레지스트로 포토레지스트로 가는 거는 반도체 안에 이 반도체 안에 얇게 전부 다 설계 도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안에 선 자체를 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를 햇빛으로 이제 조정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으로부터 정말 이 소부장을 다 독립을 한 거야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지소미아 중단한다고 해서 우리 손해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요. 아 지소미아는 우리 군사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예, 손해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일본이 우리 걸 안 받으면은 자기들이 그 미사일 탐지를 못하는 거지. 그런데 심지어는 이번에 그 한국과 일본이 만나서 뭘 지금 논의하고 있냐면 서로가 정보 장교를 교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대요. 그럼 우리 정보대에 일본 장교가 와서 직접 정보를 갖다 가져가는 거야. 그 무슨 치타박인가 뭐 이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 가봤자 얻을 정보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주는 것밖에 없다고 지소미아는. 그래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지소미아는 이거 진짜 백지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미국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건데 얼마나 좋은 기회였어요. 이거 WTO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승소하기만 하면 지소미아도 합리적으로 다 정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백색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수출할 때 중간에 거는 거거든. 그러니까 백색은 그냥 프리패스예요. 백색 국가 관세나 이런 거 통과할 때. 그런데 백색 국가 지정을 해제를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일본으로 갈 때는 모든 것이 걸리고 물론 일본 것도 우리 올 때 문제가 되지만 근데 이걸 전부 다 지금 이제 해소하라는 거고 WTO에다 우리가 제소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역 규제를 하는 바람에 근데 그거 있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냥 가면은 근데 이것도 이번 다 풀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 우리가 얻어낸 건 없고 전부 다 해주면서 일본으로부터는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카운터 펀치를 날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날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대 때렸거든. 그래서 쟤는 KO 직전이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리면 끝인데 갑자기 뒤에 코치가 펀치를 날릴 필요도 없이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쟤는 쓰러지는 거야. 그런데 경기를 갑자기 우리 코치가 그러니까 백기를 던져갖고 타올 던진다 그러잖아. 그걸 다 이겼어. 자 이제 기다리자. 내가 쟤 KO 내는 거는 진짜 더 때리면 쟤 죽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자. 그런데 여기 우리 코치가 던져버려. 갑자기 쟤 불쌍하니까 그만 싸워 하면서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 불쌍하니까 그만 싸워가 아니라 항복 백기를 던져버린다. 내가 졌다 하고 던지는 거지. 왜 이렇게 안 받아줘? 지는 거라니까 이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에서 더 이상 그만 때리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챔피언 벨트를 매자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다 이겨가지고 다 이겼어. 자 이제 쓰러지는 것만 보자.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타올이 날라와 우리 편 쪽에서 우리 코치가 던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리둥절해 있는 거야. 제가 이긴 거야. 최소한 이겼죠. 이제 일본이 이긴 거지. 지금 현재요. 챔피언 벨트를 제가 가져간다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게 미래를 위한 조치야? 네가 돈 받은 거 아니야? 네가. 그리고 심지어 그 타월을 던진 코치가 가서 선수하고 악수를 하러 가. 갑자기 가서 화해한다고. 나 잘했지. 그러면서 칭찬해줘. 웃기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 알고 봤더니 그 코치가 저쪽 팀의 그 코치한테 매수당한 거야. 그렇잖아. 그럴 수밖에 없네요. 원래 저쪽하고 친척 아닐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매수당한 게 오므라이스 아니라. 먹고 그렇죠. 같이 이제 그렇구나. 하여튼 참 이 WTO가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사실은 약간 과정을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산업부 일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 과정을 제가 좀 알아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막 WTO 가는 그때 막 사무관님 뭐 그때 뭐 그 소위 말하는 그 국계 제일 높은 분 뭐 그런 것도 막 봤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루어졌던 게 노재팬 운동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일본 물품을 지금 다시 노재팬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때만큼 어떻게 그게 될지는 좀 모르겠는데 그렇죠.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본 거는 사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 소니도 안 카메라가 소니 아니잖아요. 카메라도 안 예, 사요. 아니실 안 정도로. 샀어요. 예. 뭘로 지금- 산다고 하셨죠? 영국제 아니 카메라. 호주제 블랙매직이라고 하는 어... 2배가 거의 비싸요. 쉽지가 않은데 사실 일제를 안 쓴다는 게 쉽지가 근데 않아요. 그래서 이 그전에- 모양 이 꼴이에요 지금. 저는 그 전에는 유니클로는 싸고 해서 스미마셍. 그냥 썼는데 네. 그 뒤로는 유니클로도 안 사요. 네, 유니클로는 어. 뭐 기본이고요. 뭐 아식스 타이거 뭐 이런 것도 안 사고 예. 예, 일본 거는 전부 요넥스도 안 사요. 그 예전에 그 갑자기 좀 뭐 잠깐 분위기 전환용으로 말씀드린 건데 예전에 매불쇼에서 이게 이 불매운동 한참 얘기할 때 매불쇼에서 이제 정영진 씨가 아 저도 이제 안 살 겁니다 했더니 최욱이 아 형 유니클로 입었네 그래서 빵 터졌던 기억이 나네요. 예, 하여튼 예전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벌써 한 2, 3년 전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네. 앞에를 좀 빨리 달려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죠 지금- 이거. 예. 아. 오늘 지금 나가요 톱10 그 2위를 좀 주십시오. 빠밤. 김만배 쇠고랑 협박 증언 나왔다. 더 탐사에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요걸 이제 저희들도 좀 약간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를 요거는 이런 거죠. 네. 일단 김만배가 그 더 탐사에서 김만배가 예. 그 건호수를 찾아가 가지고 네네. 협박을 하려고 갔는데 네. 하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한번 발표가 된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게 지금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그 지금 증인한테 증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맞아요. 거예요. 김기현이라는 분이 이제 증인으로 나온 거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제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네네. 누구냐 하면 토로스 증권 지점장이잖아요. 네네. 바로 그분이네. 예. 도로. 그 바로- 이제 이름 등장을 했고 바로 그 중요한 분. 예, 네. 우리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이 김기현이라는 사람을 네. 모르면은 예. 이 전체를 이해하는 거는 반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기현이라는 사람한테 그 변호인이 질문을 하는 거야. 네네. 건호수의 변호인인 것 같아요. 예. 건호수가 지금 주범으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변호인이 되고 예. 우리 이 작가가 김기현이 돼가지고 그나마 짧긴 하네요 대사가. 예예. 이 관련 판결에서 권오수를 전체 주모자로 판단했잖아요. 전체 주모자라는 것은 권오수가 이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수년 동안 보유 주식 수가 약 860여만 주로 사실상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맞습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네, 변동이 있었으면 공시했겠죠. 권오수는 왜 주식을 팔고 사고 안 했어요? 적극적으로? 권오수가 팔고 사고 안 한 건 아닙니다. 초창기에 했었죠.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그 이정필 때문에 김만배가 찾아와 가지고 그 쇠고랑 찬다 이런 사건이 생기니까는 뜨끔해서 그때부터는 권오수는 남 몰라라 하더라고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커트. 예. 거기서 아 연기가 좋았습니까? 예. 아니 이제 연기는 우리가 아니었구나. 거기까지 이제 한 씬을 이제 끝내야 됩니다. 그래요? 연기는 발연기였는데 여기서 하겠네. 예.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잖아요.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이정필이 최초의 주가 조작을 선수로 했는데 뭐 골드만삭스 출신인데 뭐 제대로 할 줄 몰라가지고 예. 잘려나간 그 선수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이정필하고 지금 이제 김만배하고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네네네. 앞으로 이제 김만배가 왜 쇠고랑 찬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를 예. 이정필이 김만배하고 관계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다시 한번 두 분이 또 연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네네. 예.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소위 말하는 이정필 그 독이 있는 이정필 군이 있는 초기에 그땐 권오수가 적극적으로 사고 팔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1단계잖아요. 권오수도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고 팔고 했죠. 네. 이정필하고 다툼이 생겨가지고 분쟁이 생겨서 그 이후로부터는 좀 소위 말하는 몸조심을 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거래를 거의 안 했다는 그런 말이죠.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기. 야, 오늘 야, 좋아졌어. 예, 예. 좀 좋아졌어. 예. 대사가 짧을수록 좋구나. 예. 아, 예. 여기서 이제 이정필이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정필이 할 때 건호수는 했지 않느냐 하니까 네, 네. 처음에는 했죠. 예. 근데 중간에 뭔가 경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건호수한테. 예. 그래서 몸조심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네. 그럼 왜 몸조심을 했는가에 대한 네. 이야기가 그 다음 장 바로 사진 14로 넘어가면 되죠. 잠시만요. 이거 대사. 근데 여기에 이종호라고 하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라는 사람이 또 예. 등장해요. 예, 거기 그러네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는 것은 BP라고 보통 이야기하면서 네, 네. 여기에서 김건희의 그 주가 조작 관련 파일이 나왔다고 하는 곳입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나중에 보니까 정상적으로 투자 자문 회사로 등록되지도 않았는 예. 그러니까 뭐라 하죠? 불법으로 운영하는 예, 그야말로 블랙. 네, 네, 네. 그렇죠. 이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운영되던 회사의 대표가 이종호라는 사람이고 예. 근데 그 이종호가 김기현을 시켜가지고 이종호가 김기현을 시켜가지고 그 이정필을 입을 다물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죠. 그럼 왜 이종호한테 그런 이야기가 갔느냐? 그때 이제 김만배가 등장하는 거예요. 야. 자 한번 그러면 진행해 볼까요? 지금 읽으면서 한번 보시죠. 증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 잠시만요. 뭐 흑기사 쓰면 안 됩니까? 김기현 씨가 대사 어마어마하지. 아니, 내가 그래서 널 시킨 거야. 김기현 씨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김기현 씨. 보세요. 예, 예. 증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피고인은 이종호 대표가 있기 때문에 이종호 대표가 중요한 의사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하는 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관리, 주식 관련 투자뿐만 아니라 업무 자체도 그렇게 한 거고. 근데 증인은 방금 본인도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잘해야 돼. 아, 잘해야 합니까? 네. 아까 BP 패밀리 이런 얘기 나왔지만은 저는 블랙펄이랑 같이 가는 한 몸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 서열이라고 굳이 따진다면 권오수, 이종호, 김기현, 민태균 이 정도의 서열이 있지 않을까. 혹시 여차해서 만약에라도 제가 회사를 퇴사하게 된다면 블랙펄에서 일할 수도 있다.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종호 지시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직속상관이네. 변호인님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요. 그러면 이종호가 오라면 오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고 이정필한테 받아와 그러면 받아오는 거고 안 그러면 저도 제 직장이 있는데 제 생업 내비두고 평일날 대낮에 이정필 잡아와 그러면 이정필 잡아와야 되고 김만배 만나봐 그러면 김만배 만나야 되는 게 제가 판단해서 간 게 아니었으니까 이종호가 가라면 가는 거고 오라면 오는 거지. 만약에 이종호나 권오수가 야 그거 사지 마 그거 내일부터 매매하지 마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합니까? 하지 말라는데 제가 아니에요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태균이랑 저랑 마찬가지 입장이었어요. 야 찢었다. 찢었다. 이야, 너무 잘 살렸어. 형. 이야. 근데 이런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민태균은 미니사라고 예. 알려진 사람이고 맞아요. 여기서 김기현은 토로스 증권 사장인데도 지점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종호 밑에서 주가 조작을 한 것처럼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건호수가 이제 그 이종호한테 시켜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주가 조작의 모든 선수예요. 이게 선수요? 최고의 선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내가 알아서 다 했어요 하면은 자기가 주범이 돼버려. 그렇지. 그럼 자기한테 형량이 더 가는 거니까 여기서 나는 하수인에 불과합니다라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이걸 봐야 된다. 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시키는 대로 따라했다. 뭐 이렇게 하라면 해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러고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도 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김만배를 예. 적극적으로 만나고 네. 이정필을 만나서 둘 사이를 뭔가 조종하려고 그렇죠. 노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네. 그 이정필이라는 사람하고 한테 투자를 처음에 맡겼던 정땡땡이라는 사람 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돈을 자기가 손해를 봤어. 네. 그러니까 이정필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당신들 내한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왜 손해를 보여? 그러니까 이정필이가 그럼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건호수가 시킨 거니까 건호수한테 가서 그걸 문제를 삼모하니까 그 건호수를 자기가 직접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가
잘 아는 정모 씨하고 잘 아는 사람이 김만배였던 거지. 네네. 여기서 김만배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다 확인이 됐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1단계에서 이정필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또 그 제대로 돈을 못 번 이유가 사실은 김만배가 이거를 눈치채고 압력을 막 넣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돈을 못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일단 그 주가 조작을 한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전체 이익이 나중에 사실은 나누는 구조예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손해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이면 그거는 불만이 생기고 그렇죠, 그거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주가 조작을 끝까지 성공해내면은 거기서 생기는 돈으로 나누는 구조인데 이정필이가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주가 조작이 아닌 게 아니에요. 주가 조작을 시작을 했던 거지. 이미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이정필이가 잘려 나가는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주가 처음 시작하던 주가 조작 문제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맡겼던 그 이정필이한테 맡겼던 정모라는 사람이 자기 돈은 손해를 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실제로 돈을 그럼 내한테 누가 그걸 보상을 해줘야 돼? 그건 건호수야. 이제 이래 되니까 근데 건호수한테 가서 네가 이야기하라. 나는 건호수한테 가서 이야기를 못해. 하니까 그러면 내 아는 기자 김만배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 돈을 그 보상을 받겠다라는 취지로 김만배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재판장으로 변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만배 얘기도 했는데 이 김만배가 이 건에 관련된 게 있습니까? 김만배 친구 정유땡이 이정필한테 10억 원 넘게 털렸어요. 그래서 정유땡이 이정필에게 돈 달라 했을 테고 저한테 그랬듯이 정유땡한테도 내가 권호수한테 받을 돈 있다. 받아서 줄게. 내가 권호수한테 받을 돈 있다. 내가 주가 조작 권호수가 나한테 주가 조작 시켰다. 내가 이걸 그러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건 좀 읽고 오셔야지. 예, 가로가 있어서 내가 이걸 양경수의 사실 확인서와 이정필의 자필 진술서를 결국 안 이루어지니까 정유땡이 친구인 머니투데이 김만배 기자한테 권호수 만나라고 해서 김만배가 권호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까지 카트 하시면 그 양경수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에 정모처럼 손실을 본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가 확인서를 써준 거예요. 정유땡 씨가 양 씨와 정 씨가 둘이 돈을 투자했던 전주인데 그 중에서 양 씨도 손해를 받고 정 씨도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 씨는 김만배하고 친분이 있어서 김만배를 통해 가지고 이걸 찾으려고 했고 양경수라고 이런 사람은 나도 그렇다고 하고 확인서를 같이 써준 사람이에요. 그래 그 확인서를 들고 김만배가 찾아간 거야. 그러면 여기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중요한 대사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계속 큐 있겠습니다. 김만배가 권호수한테 당신 이거 다 터지면 쇠고랑 차. 이렇게 하니까 권호수가 깜짝 놀라서 점심시간 끝나고 와서 바로 이종호한테 그 얘기를 했고 김만배와 점심 식사 나눈 대화를 얘기했고 이종호는 바로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 김만배가 이종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종호가 이거 김기현이 보고 너 이거 해결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호가 김기현이한테 이야기해서 김기현이가 그거를 이정필이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김기현이가 중간에서 이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주포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요게 이걸 언제 한번 이게 사진을 놓고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찍어줘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이거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걸 통해서 1차 왜 주가 조작에 돈을 갖다가 많이 움직이지 못했고 그게 크게 남기지 못했나 하다가 중단한 거야. 그렇죠. 하다가 중단한 거야. 그리고 그 중단하게 된 이유가 막 진행되고 있을 때 돈이 손해 났다고 개기고 막 중간에서 막 난장을 부린 사람들이 좀 있었던 거야. 그렇죠. 이 사람들이 김만배를 통해 가지고 권호수를 협박을 해. 그러니까 권호수가 겁을 집어먹고 이정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포를 사실상 갈아치우면서 교체를 했죠. 그러면서 2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야 이게 이제서야 조금씩 드러나네. 근데 이 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김만배의 등장이잖아요.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왜 김만배가 등장하고 지금 재판장도 김만배라는 거를 이제 인지했다는 건데 김만배는 대장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갑자기 김만배가 대장동에서 김만배가 막 맞아. 이야기되고 있는데 갑자기 도이치모터스의 김만배가 등장하니까 이 두 개 관계를 이제 연결을 못 하는데 이 지점이 도이치모터스와 대장동의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연결고리네요, 진짜. 근데 이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11년. 2011년에는 조우영이가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아하. 어디 무슨 이야기지? 이 조우영이는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끌어오고 10억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가서 그때 커피 한 잔 마시고 와. 그렇죠. 그 사건이 있었던 거. 그렇지. 그 사건이 있었던 2011년이에요. 이때 그 조우영이를 박영수를 그 통해서 윤석열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굽니까? 김만배예요. 그렇죠. 그래 박영수를 통해 가지고 김만배가 해결사가 돼서 와서 가니까 박모 변호사가 나와서 커피를 타주고 네. 니 가서 커피 마시고 오면 돼 했는데 그 시점이 이 시점인 거예요. 맞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박영수와의 아주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해결사 역할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네. 김만배가 애초에. 그렇죠. 근데 이 김만배와 김기현이 아는 사이라는 것이 지금 저한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그 둘도 아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원래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김만배는 내가 들은 제보는 김만배와 그 대장동 팀들이 있잖아요. 남욱과 유동규 뭐 이런 팀들이 하고 김기현이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김기현하고도 잘 아는 사이라는 제보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그런데 이 또 한 가지 그 대장동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뭐냐면 이 김기현이가 우리 기술 사건으로 그렇죠. 사건이 생겨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변호사가 누구였냐면 양재식이 누구냐? 찌찌뽕 한 번만 해주세요. 박영수의 꼬붕 야, 변호사죠. 이게 다 드러나네.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박영수는 아니 그렇게 아주 얌전한 척하면서 뭐 어흥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했어. 맞아. 그러니까 이 뒤에서 그 이 사건이 이제 앞으로 다음 대장동 건 할 때도 이 나오겠지만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 지점인 거예요 지금. 이거 잊지 말아야겠네요. 몇 번 좀 더 다뤄야겠네요. 사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 특별히 또 심층으로도 다뤄야 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김만배가 가서 이 돈을 이 사람들이 정땡땡과 그 양땡땡의 양경수라고 돼 있죠. 이름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의 민원을 들고 간 거야. 그러니까 그 이종호라는 사람이 야 김기현이 너 와가지고 이거 해결해. 그래서 김기현이를 불렀어. 너 김만배 안다며. 그렇게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김기현이가 이걸 해결을 하고 주포가 이제 바뀌는 거죠. 아 거기서부터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그런데 김만배는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이거 보니까 내가 아는 윤모 검사의 그때까지만 해도 내연녀지요. 그때까지는 뭐 살림한다는 이야기는 소문은 들었을 알 수도 있고 그 아파트에 이 법조 기자니까 내용을 알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이런데 있네. 이거 냄새를 맡았어. 내가 이거 쥐고 있으면은 쩐내를 맡았지. 윤석열이는 내가 내가 들고 있는 카드면 죽어. 그렇지. 그 얘기가 나온 거고. 그리고 보세요. 이 정모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모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만배만 수석했어? 아니죠. 여기저기 다 금감원에다가 투서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그렇죠. 금감원이 2011년에 왜 내사를 하고 133호라고 하는 번호를 달아서 이 사건을 추적하는가. 맞아. 이 정모땡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확인서까지 써주고 하잖아. 양모라는 사람하고는. 아니 김만배한테 이걸 가져다주기 위해서 사실 확인서를 썼겠어? 이거는 분명히 어딘가 고발을 하거나 제보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라고. 그러면 이게 금감원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금감원이 수사에 들어간다니까 아차차 싶어가지고 빨리 결혼해. 그래서 결혼을 갖다 2012년 3월에 합니다. 너무 재밌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이 김만배가 사실은 가서 해결이 안 되고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뭐 그 해결이 없이 김만배가 이제 엿바꿔 먹었다 그러죠 보통. 그 엿바꿔 먹고 와가지고 자기는 딱 들고 있는 거지 카드. 자기는 카드 들고 그 사람 봐주고 그렇게 이제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우영이 사건을
가서 하니까 해결하고. 그래, 커피 한 잔 먹고 가 이래 된 거예요. 거기 그렇게 그렇지. 딱딱 맞아 떨어지는구만. 그런 거죠. 야. 아니 저희 언제 한번 저희가 이 5만 넘으면 공개 방송을 뭐 하자라는 의견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요거 퀴즈로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커피 먹고 온 사람은 1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공개 방송에서 우리가 이제 짧은 촌극을 한번 이런 걸로. 총극 일단 짜자자자 뭐 이런 거. 아이고 벌써 이거 시간이. 야, 자 오늘 저희가 좀 시간이 나가요, 1위 가야 됩니다. 오빠 나가요 톱 5 1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빠밤. 자 김만배님 또 나오셨네요. 만배요. 축하드립니다. 자 최순실 등장. 이건 또 뉴스타파의 단독 보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아마 방송하는 것 같습니다. 예, PD 수첩에서 예. 9시에 방송하는 거. 오늘 전 PD 국민이 다 수첩이래요.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사실은 이 최순실 7번 이야기는 사진. 예. 제가 2년 전에 한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이 뉴스타파의 보도 이전에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했던 사안인데 예. 민생경제에서도 최순실이 여기 연루돼 있다는 얘기까지 다 했잖아요. 다만 그 이상 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압수수색보다도 재판에 이제 우리가 뭐 재판을 하면 되는데 예. 그 시간을 너무 뺏길 것 같아서 우리가 그렇죠. 이야기 안 하고 있었을 뿐인데 오늘 아마 PD 수첩에서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네네네. 그런 얘기요. 이 이야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실 저희들도 이미 얘기를 많이 드렸었고 뭐 전혀 문외한인 저도 조금 여기저기서 배울 정도였으니까. 네. 근데 이제 뭔가 그 스모킹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오늘 PD 수첩에 나오는 거겠죠. 오늘 14일 날. 스모킹건까지는 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고, 네. 이제 핵심이 뭐냐면 그 대장동이 진행될 때 몇 가지 우여곡절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우여곡절을 김만배가 잘 해결을 해나가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김만배는 처음에는 단지 브로커 혹은 로비스트에서 그렇죠. 결국은 화천대유를 사실상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주 선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주 선수가 될 때 핵심 포인트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예. 그런데 2012년도 무렵에는 지금 네. 김평론가 말씀대로 김만배는 인허가하고 예. 검찰 민원을 해결하는 해결해주는, 그렇죠. 해결사로서 고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니라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누가 그 주인인 사람이 있겠죠. 그걸 고용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김만배가 지 말로 그렇게 녹취록에 나와요. 나는 여기 해결사로 들어온 사람이지. 무슨 미사일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네. 무슨 스쿼드 미사일 뭐 이지스함이라고. 이지스함. 이지스함이라고 그러지. 이지스함이래. 이지스함이고 자기는 그냥 이 해결사지 내가 여기 주인도 아니잖아. 그리고 그렇죠, 자기가 그렇죠.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데 갑자기 2015년도에 하천대유의 대주주로 등장을 합니다. 예. 일대주주로 등장을 하죠. 돈이 어딨어서? 그러니까 이 등장하는 과정에 이 김만배 이야기가 그럼 김만배 갑자기 해결사로 들어왔다가 용역 대상이 그렇죠. 용역 준 사람인데 돌아가지고 대표이사가 주인이 됐어. 될 때는 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정말 제가 생각해도 한 2년 전에 저는 이걸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런 자료가 없을 예. 때 단지 회계들만 보고. 회계 자료하고 그 몇 가지 제보만 듣고 예. 내가 이걸 판단을 한 건데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봉지욱 기자가 이제 아주 잘 접근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이 봉지욱 기자가 사실은 뭐 나도 좀 설명을 미리 했고 예. 근데 이 접근을 정말 잘하고 있고 그동안의 취재를 아주 풍부하게 해가 자료들을 많이 확보를 한 거야. 확보를 해놓은데 그걸 보니까 제가 소름을 끼치는 거야. 내가 먼저 봤던 그대로 지금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어요. 실제로 저 안홍근 청장님이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같은 대화가 지금 나와 여기서. 그래요? 이경재가 그런 대사를 그 사진은-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 18번 요 사진인가요? 예. 네. 예. 요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볼 때는 대장동에 주인이 없어요 지금. 예. 뭐냐면 김만배는 저 천화동인 1호가 제일 큰 돈을 1,200억을 먹잖아요. 네. 근데 1,200억을 먹어가는 사람이 제일 주인이고 원래 주인이에요. 원래 그 남욱이라는 친구는 1,000억을 먹어가지만 1,000억은 남욱이는 부산저축은행 그 끌어온 사건을 걸로. 끌어오면서 지가 감옥도 갈 만큼
문제가 됐다가 네. 살아서 돌아오면서 지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거기에 이제 떼줄 돈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정재창이니 뭐 정재창하고 이제 정재창 거를 지가 이제 받아간 거고. 그런데 갑자기 검찰이 유동규 거라고 하면서 그 유동규 거라도 아니고 이재명이 내 거 이래가지고 428억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그 428억이 김만배는 그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야 그거 김만배 이름으로 돼 있지만 내 거 아니란 거 사람들이 다 알아. 유동규 네 거잖아. 하니까 유동규는 그걸 누가 이야기 안 했으면 어떻게 알아요 하고 시인을 해. 또 그래놓고 김만배는 또 뒤로는 이렇게 합니다. 주는 방법이 없으니 네네. 너 이거 받아가면은 죽어. 그러면서 실제로 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주인이 없는 돈이야 쉽게 말하면. 주인이 없게 된 거야. 없게 사실. 된 거지 내용으로 보면. 원래는 주인이 있었지. 있었지만 원래는 있죠. 예. 그런데 그 누구냐? 주인이 얻게 됐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최초의 시드머니 보통 에쿼티라고 그러죠. 예, 예. 그 시드머니를 댄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시드머니는 누가 됐다? 예. SK에서 키넨 파트너스로 그렇죠. 돈이 들어갔고 나중에 빌려줬다가 그게 예. 투자로 바뀝니다. 예. 자 그럼 누구 돈이겠어요 그 돈이? 그러고 나중에 그 생긴 돈 955억이 생긴 돈도 받을 이 송아지를 벤 그 소를 암소를 20억에 팔아요, 20억에 팔아. 950억 한 1,000억 배를 배했는데 20억액을 팔아? 그게 말이 돼? 이제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좀 더 나가야 돼. 네.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네.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은 이 주인이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그분 논쟁이 있을 때 누구냐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야로 이야기했더니 검찰은 이재명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SK냐 예. 박영수냐 네. 최순실이냐 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놓고 짐작을 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 거는 아니라는 것은 지금 밝혀졌어요. 그럼요, 아니죠. 예. 자, 끝난 그러면은 거야. 예. 그 재판 해봤자 끝난 거야. 그건 절대 될 수가 네. 없어요. 어떤 대장동 경우든 끝난 거예요, 진짜 사실. 그러면 최순실이냐 박영수냐 SK냐 예. 아니면은 그들의 공동 재산이냐 그것도 모를 일이죠. 이건 모를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김만배는 지 거라고 지금은 주장하고 있고 그렇죠. 유동규는 유동규 처음에는 녹취록엔 지 거라고 주장했다가 예.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은 그 이재명 거라고 이제 거라고 자기는 지금 전환을 회피하고 있는 예. 거고 김만배는 처음부터 유동규한테 줄 생각도 없었고 그러나 지 거는 아닌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주인을 찾아가야 되는데 예. 그런데 우리가 놓고 보면은 그럼 왜 갑자기 최순실이가 왜 등장하느냐 이제 그렇죠. 문제가 이제 오늘 이게 그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 요거를 지금 오늘 그 PD 수첩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끌어내기 하려면 위해서 각상도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예. 거예요. 각상도가. 그래서 곽상도가 50억을 받아간 거예요. 이제 각상도가 어쨌든 직접 각상도 아들한테 50억을 준 것은 등장했잖아요. 네. 예. 그래 각상도한테 등장을 했는데 아들이 등장했는데 그 50억을 줬다고 해가지고 검찰이 각상도한테 준 걸로 해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예. 각상도가 무혐의로 1차에서 그냥 그렇죠. 나와버린 거예요. 나왔죠. 온 국민이 분노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각상도한테 왜 50억을 줬을까를 하니까 그때 검찰이 어떻게 구성했냐. 예. 호방건설이 호방건설. 호방건설이 등장하는데 이게 호방건설은 산업은행하고 한 편 먹고 그렇죠. 이 화천대유가? 화천대유는 하나은행하고 한 편을 먹은 그렇지. 거예요. 아하. 그런 이제 호방건설이 자기들이 산업은행하고 먹으려고 하니까 예. 하나은행이 여기 끼어 있으니까 하나은행 보고 협박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호방건설은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건설사를 전부 배제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행시켜 놓고 금융사만 들어올 수 있어요. 금융사를 앞에 맞아, 세워놓고 맞아. 조건이 뒤에 그거였어. 숨으려고 예. 숨으려고 그것도 뭐 화천대유 같은 걸 하나 만들면 되니까 예. 그러려고 이제 산업은행을 끌어왔었는데 하나은행이 와가지고 딱 서니까 하나은행한테는 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하나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돈 다 뺀다 이렇게 예. 하나은행 협박을 하니까 하나은행이 흔들린 거야. 그러면 우리 너하고 같이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화천대유를 떼내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예. 보는 관점이 여기서 지금 네. 앞으로 오늘 방송을 보실 때도 그렇고 네, 네.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하천대유가 같이 하면은 너가 그 하천대유를 떼내고 우리하고 같이 하자. 예. 하나은행이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하천대유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어느 쪽하고 같이 하더라도 자기들은 괜찮은데 예. 이거를 하천대유하고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누구냐? 누구냐?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게 김만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만배가 김만배 내가 직접 하나은행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이야기를 했다. 최순실을 통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내가 이경재 변호사랑 친하진 않아. 그래서 순실이 존재, 정윤의 존재 다 알고 있었거든. 이 은행을 어떻게 내가 다 묶었겠어. 내가 은행을 한 군데도 모르는데. 근데 이 얘기는 누구한테도 안 하는 거야. 아니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야지. 자, 윤석열인데요. 요거를 아무렇지 윤석열인데.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검찰은 각 상도가 하나은행의 김정태 은행장하고 예. 그 성균관대학교 동문이라서 그래서 각 상도한테 부탁을 네네. 해서 이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럼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각 상도는 재판에 가서 김정태도 나는 각 상도 만난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 들은 적도 없다. 그리고 각 상도도 나도 그런 부탁 안 했다. 내한테 그런 부탁 받은 거 없다. 근데 돈은 받았어. 돈 50억은 받았는데 그게 무슨 몫이냐? 네. 근데 나무기가 각 상도가 그걸 해결했다고 하면은 50억을 줘도 싸다. 더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쨌든 하나은행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은 했는데 하나은행이 했는데 그게 최순실 안에서 했는지 네네. 각 상도가 했는지 예. 이게 이제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김만배는 어느 누구한테도 이야기 안 했다. 지가 해결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각 상도는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는 오늘 중요한 포인트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김만배가 각상도하고 최순실한테 김만배는 최순실하고 직접 연결은 될 수가 없어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이경재는 알아. 이경재는 알겠지만 없고 이경재를 통하기는 했지만은 각상도는 김만배가 알아요. 왜냐하면 성균관대학교 선후배야. 그렇지. 그래서 각상도를 통해서 최순실한테 이야기를 했고 최순실이가 하나은행에다 오다를 내렸다면 자, 왜 하나은행은 또 이상화라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 제가 독일을 프랑크푸르트 지점 두 번이나 다녀갖고 이상화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때 못 만났어요. 이상화를. 근데 그 이상화를 한테 최순실이가 이상화를 통해 가지고 자기 딸 한국에 있는 담보를 대고 독일에서 돈을 빌리는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그 독일에서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나은행은 쉽게 말하면 최순실이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각상도 최순실 하나은행 이런 루트를 통했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도 각상도 역할은 중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장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요 생각은 하나 드네요.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 오늘 PD 수첩 너무 안 보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걸 보고 PD 수첩을 봐야 합니까? 이걸 듣고 PD 수첩을 보면은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먼저 들었다는 걸 알 수 오히려 더 있어요. 살아날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곧 PD 수첩 할 시간이에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경재도 곽상도도 전부 50억 클럽 안에 들어왔다. 이경재도 화천대유 고문이 됐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 빼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사실은 곽상도랑 김정태를 급하게 엮은 이유가 뭐다? 곽상도 풀어주려고 한 거다. 왜냐하면 이건 몰랐을 리가 없어요. 또 그 뒤에까지 안 가고 고리를 끊을 수도 있고 이 육성을 검찰이 다 받았다니까. 그치. 받았는데도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바보입니까 검찰들이? 곽상도를 풀어주려고 했던 거다라까지를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수형 또 곽상도하고 또 좀 다이다이 한번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승리하셨고 안 그렇습니까?
소송에서 저를 건드리시면은 그렇게 네. 됩니다. 최고입니다. 빵에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정리를 하면은 네. 사실은 이 내용을 할 이야기가 많은데 야, 그렇죠. 어쨌든 예. 핵심이 그겁니다. 네, 네. 그래서 사람들 지금 각 상도를 이 건으로 해서 기소를 했다가 사실 무죄가 났는데 그렇게 하면 무죄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그 알겠습니다. 뒤에 최순실까지 조사를 해야만 이 일이 해결이 된다. 오늘 마무리는 그러면 우리 성수영이 곽상도님에게 영상 편지하면서 그걸로 마무리하죠. 네. 편지하는. 상도야 학교 가자. 네, 좋습니다. 아, 깔끔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저 PD 수첩 잘 보시고요. 형님은 또 어디로 저는 이동형 TV에서 그럼 동접이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 이번은 데이를 예, 위해서 또 한쪽으로는 PD 수첩을 보더라도 네. 그래도 의리상 네, 네. 김성수가 나오는 이동형 TV도 틀어놓고 좋아요도 좀 예. 눌러주시고 저희 것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가시고요. 그렇죠. 저희는 내일 그러면은 또 시사부로님하고 또 7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12시에 만나요.